자, 박소연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주말 사이 전해졌었던 한미정상회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콕 집어서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말 이례적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지난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서 군사기지가 아닌 반도체 공장을 먼저 찾아갔다. 이것부터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에서 첫 상견례를 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부터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 공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도체 공장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헬기를 타고 그 위를 둘러보면서 이렇게나 크냐라고 놀랐었던 그런 공장이기도 합니다.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이 곳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이례적인 포인트, 바로 다음 장입니다. 웨이퍼에다가 두 정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보통 이 두 수장이 뭐 현장을 비롯한 뭐 공장을 찾아서 방문을 하게 되면 방명록에다가 서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3나노 반도체 웨이퍼에다 서명을 한 것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3나노 반도체 웨이퍼란 뭔가가 궁금해지죠? 정말 미세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웨이퍼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라는 단위고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말 초정밀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웨이퍼입니다. 굳이 7나노와 비교를 한다면 성능은 한 10% 정도 높고 전력 효율은 50% 이상 높은 그런 웨이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AI나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등 비롯한 미래 먹을거리라고 꼽혀지는 그런 키워드 등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주요 파운드리 3사의 초미세 공정 양산 계획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업체들 가운데 5나노 공정 이하를 할 수 있는 그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기술력 면에 있어서는 최선두에서 앞서 나가는 두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3나노 웨이퍼 쪽에서는 우리가 최초 타이틀을 가져오겠다라는 포부를 밝힙니다. 올 상반기에 3나노 이 웨이퍼를 양산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TSMC가 하반기, 그리고 인텔이 2023년도 하반기를 목표로 열심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TSMC와 우리 삼성전자는 어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많은 기사에서도 봐왔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TSMC가 월등히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53%,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TSMC가 3%포인트 정도 그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올 한 해입니다. 삼성전자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공격적으로 TSMC는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 예산 최대 440억 달러.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 120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다가도 새로운 생산 라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싱가포르에다가도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엔 삼성전자의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개인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한미 간의 동맹,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고 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한때 9만 원대가 넘어서면서 9만 원 거의 중반도 넘어서면서 10만 전자를 외쳤었던 삼성전자인데 지금은 6만 원대 거의 중반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는 7만 전자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시장 유수의 전문가들은 지금 사라를 외치지만 이미 많은 물량을 삼성전자에 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볼까 합니다.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면 이분과 함께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어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난 주말 사이에 들려왔었던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키워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센터장님 시각 좀 들려주세요. 어쨌든 아까 저희 웨이퍼에다가 네. 어쨌든 뭐 삼성이 세계 최초로 기존의 3D 핀팩 구조가 아닌 4D 게이트 어라운드로 어쨌든 뭐 상반기에 조기 양산한다고 했고, 네. 그리고 지난주가 이제 거의 이제 상반기가 거의 이제 한 달 남은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거기에 이제 두 정상이 그 웨이퍼에다가 어떻게 사인을 한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신호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전혀 진도가 안 나간 상태에서 단순하게 서명하기에는 너무 두 정상의 무게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초기에는 삼성전자 LSI 사업부 그리고 중화권의 뭐 일부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은 뭐 양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겠지만 네. 이게 생각보다 이제 전성비라고 합니다. 전력 대비 어떻게 보면 성능을 우리가 보통 전성비라고 하는데 즉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보는 건데, 만약에 이번 제품에서 그런 게 나온다면 최근 들어서도 삼성 파운드리의 북미 티어1 고객들의 그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요. 그런 우려가 좀 중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쨌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퀄컴 대표 그리고 반도체 장비 대표들 몇몇이 이제 함께 반도체 공장을 또 한 바퀴 이제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협력사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돈독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 이 3나노 웨이퍼라는 게 센터장님 예. 그렇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쉽게 좀 풀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3D 기반으로 해서 보통 가는 구조는 이제 4나노에서 멈춰 있죠. 네. 그리고 TSMC는 3나노까지도 3D 구조로 어쨌든 간에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숫자가 저게 낮아질수록 주로 더 이제 회로 기술이- 선폭이 좁아지고 네.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이제 집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제 뭐 칩의 성능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네. 좁은 면적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기 때문에 전력 사용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뭐 7나노 대비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7나노보다는 아까 테이블이 훨씬 더 좀 보수적인 것 같고요. 아하. 아마 5나노 대비해서 네네. 저 정도고 실제로 성능은 10%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게 계속해서 이제 집적도를 높이면서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전성비라고 보통 하는데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X축, Y축에다 그 두 개를 그려놓고 네. 어떤 기업의 제품이 좋으면 그 기업들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수요가 몰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같은 4나노, 5나노에서 TSMC 팹에서 나온 전성비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애플의 바이오닉 칩이든 아니면 뭐 일부 미디어텍 제품까지도 네. TSMC 팹에서 나온 게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이 좋다고 전성비가 보통 좋다.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는데요. 최고 네네. 성능을 냈을 때 그거를 비교하는 표를 보여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 삼성이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TSMC보다 좀 약하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두 번째는 어차피 TSMC는 이 산업을 거의 뭐 50% 이상을 지배하는 있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네. 삼성 입장에서는 좀 더 전성비가 좋은 기술로서의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진척을 보일 필요가 있었고요. 근데 TSMC는 저 공정을 이제 좀 안전하게 2나노부터 적용할 거고요. 아하. 예, 삼성은 이제 저걸 조기에 3나노로 적용했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반드시 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삼성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수율이든 실제로 고객사들과의 그 어떻게 보면 퀄리피케이션을 받기 위한 그 검증이든 그렇지만 삼성이 이제 1년에 20조 이상의 R&D 비용을 쏟고 있거든요. 뭐 R&D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정도의 이제 뭐 천문학적인 R&D를 쏟아서 경쟁사보다 좀 더 나은 전성비를 구현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는 뭐 당장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이 2, 3년 내에 뭐 TSMC를 역전하는 데는 큰 기여를 안 할 거지만 네. 삼성의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주요 팹리스 회사들한테는 계속해서 이제 삼성 주변에 뭐 맴돌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네. 삼성이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요 스마트폰 회사들도 사실 삼성전자가 어떤 혁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확 항상 이제 달라졌군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저 게이트 올라운드도 뭐 당장 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을 완전히 바꾸고 그러고랑은 상당히 네, 좀 별개의 네. 문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지만 그런 혁신을 하는 거를 보면 주요 팹리스 회사들도 삼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삼성이 또 어떤 뭐 캐파상으로 조금 여유가 있거나 하면 또 선도적인 기술에 대해서 같이 또 협의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빠질 때 파운드리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어요. 맞아요. 예, 그러고 나서 뭐 퀄컴이든 엔비디아든 뭐 이탈 가능성 얘기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4나노 수율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올 하반기가 되면 아마 5나노급으로 수율이 정말 괜찮은 수율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뭐 걱정을 했지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신제품을 또 삼성 4나노에 또 많이 줍니다. 그래서 네네. 시장에서 지금 우려했던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그게 일시적인 해소됩니다. 현상이고 바로 네. 내년에는 다시 컴백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공정 기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왜냐하면 이 시장은 TSMC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현재는 삼성하고 네. 삼성하고 TSMC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TSMC로 모든 수요가 몰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죠. 일단은 뭐 TSMC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기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수요를 잡거나 아니면 미래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정 개발을 해서 TSMC를 앞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도 저는 고객을 계속해서 붙잡고 맴돌게 하는데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뭐 5G 때도 그랬고, 뭐 6G도 세계 최초로 뭐 한다고 뭐 가이드를 뭐 내놓기도 예. 했었고, 예. 이 3나노 같은 경우도 양산을 함에 있어서 좀 수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남다른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시각들. 지금 센터장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보면. 주가 싼데 왜 안 사? 이거를 계속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아닙니다. 한번 근데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주가는 예. 지금은 예. 뭐 실적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건 아니고요. 예. 정말 뭐 안타깝게도 뭐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네. 엔비디아보단 덜 빠졌고요. 네. 물론 엔비디아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TSMC처럼 실적의 가시성이 보이는 회사 1년 단위 장기 계약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파운드리 ASP를 많이 올립니다. 뭐 특정 제품은 9%까지 올려요. 2023년에도. 네. 그 말은 2023년 실적까지는 상당히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져요, TSMC도.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뭐 미래에 대한 그런 공정이랑 뭐 의구심 이런 것도 일부 뭐 주가 하락에 영향이 줬겠지만 네. 대부분의 이유는 매크로 불안감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지금 나오는 실적을 네.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못 믿겠다. 네,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개선된다고 얘기해도 시장에서 안 믿으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뭐 저는 삼성전자의 뭐 일부 뭐 노이즈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금 매크로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때 주가는 저점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주변 변수들이, 주변 악재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서히 거칠 때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섹터들이 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봅니다. 근데 이제 센터장님, TSMC는 가뜩이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막 예. 크게 갖고 있는데 투자도 어마무시하게 해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더 공격적으로 한다고 나섰는데 예. 상대적으로 삼성도 투자 많이 하긴 네. 하는데 뭐 M&A도 딱히 뭐 이슈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조금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TSMC는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 있는 뭐 캐시든 그런 캐펙스를 네. 상당히 인텐시브하게 한 분야에만 할 수 있고요. 네. 삼성은 뭐 반도체만 어쩔 수 해도 없는 메모리 환경. 반도체도 있고 네. 메모리에서도 D램도 낸드도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는 물론 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긴 하지만 어쨌든 네. 삼성전자의 그 연결 기준으로 본다면 투자할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TSMC와의 경쟁을 해서 뭐 메모리 사업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메모리에서 번 돈을 또 상당 부분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TSMC랑 비교하는 거는 제가 보더라도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경쟁 구도에 있는 메모리 쪽은 어떻게 예. 볼까요? 그동안 또 우려감이 상당했었는데요. 메모리 쪽은 사실은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근데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가격이 거의 안 빠지고 있어요.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제품은 또 오른 제품도 있고요. 네. MCP향 일부 레거시 제품은 좀 올랐고 반면에 이제 뭐 우리가 메인스트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 내로 빠질 정도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되게 안 좋은데도 가격이 별로 안 빠지고 있고요. 서버 디램은 여전히 수요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그 흐름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바닥권에 있다는 거는 좀 징후가 보이고요. 특히 3분기부터는 서버 쪽으로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디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개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래 네. 보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반등은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락다운이 많아지다 보니까 완제품 공장들이 중국 특히 뭐 쿤산이든 뭐 강동성이든 또 일부는 상하이든 이런 쪽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어셈블리를 못하다 보니까 낸드 가격이 반등은 했지만 또 최근 들어서 웨이퍼 가격이 조금 이번 달부터는 좀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전반적으로 보면 메모리는 디램의 이제 바닥 확인이 좀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장비 투자가 원활하지 못해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네.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낙관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미세화되면서 공정이 점점점 이제 그 수율은 점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장비 투자를 충분히 못하면 2023년에 이제 공급 증가율 자체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말은 칩 삼성 하이닉스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뭐 내년에 어찌됐든 저희도 가봐야 되고요. 네. 그렇지만 공급 증가율이 올해보다 탄력이 떨어지는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즉 또 장비 예상대로라면 수요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장- AI든 뭐 그거는 많겠죠. 자율주행이든. 예. 근데 공급이 장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네네. 아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양사의 공급 증가율 자체가 네.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 말은 메모리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는데 상당히 기여가 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의미 있게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서프라이 체인을 점검해 본 바로는 생각보다 공급 증가율이 내년에 안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은 뭐 주가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여줄까? 그냥 예, 매크로가 매크로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70%인 것 같고요. 현재 예. 주가는 사실은 지금 실적과 미래 실적을 종합해 보면 현재 주가를 설명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70~80%가 매크로라고 봐야 되고요. 주가라는 건 심플합니다. 밸류에이션 멀티플과 EPS인데요. 근데 EPS는 지금 상반기 EPS는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1분기는 나왔고 2분기도 저희는 뭐 삼성 하이닉스 모두 증가로 봅니다. 네. 지금 3분기부터는 증가로 보는 분도 있지만 그걸 못 믿으니까 네. 그 EPS 증가율에 대해서 할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가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 삼성이 메모리에서 번 돈을 상당히 이제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왠지 의구심이 생기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지면서 현재 네, 주가가 네. 설명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3분기 됐을 때 EPS가 그로스가 2분기보다 3분기가 보이면 그 할인이 가했다는 생각 때문에 뭐 EPS를 그대로 보겠죠. 그러면 그거만큼 주가 상승 요인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뭐 퀄컴이 내년에 좀 더 의미 있게 다시 컴백을 하고 그런 게 보이면 파운드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구나 하면서 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멀티플과 EPS 모두 저는 둘 다 반전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둘 다가 높게 형성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주가의 지금 현재 주가의 다운사이드 위험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잘 같습니다.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반전할 수는 네. 있는데 매크로가 언제 불확실성이 제거될지 지금 저희가 어려고 알기 있는 힘들기 거니까. 때문에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 소보장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센터장님? 소재 쪽은 지금 뭐 증가시킨 캐파가 이제 풀가동되면서 네.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수율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소재 쪽은 좀 저는 긍정적일 것 같고 주가 흐름도 되게 좋아요. 삼성 하이닉스보다 훨씬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우리 대표 소재 기업들 같은 네. 경우. 두 번째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장비가 걱정이죠. 특정 장비가 안 오면 나머지 장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비 회사를 제외하고는 소부장은 좀
여전히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밤에 뉴욕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기미 분들도 만만찮게 엔비디아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만 가능할까요? 엔비디아는 실적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럼 자율주행이든 데이터 센터든 신규 어떻게 보면 신규 GPU의 그 아키텍처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좋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떨어졌는데도요? 예, 워낙 이제 고PR 주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네. 마켓의 성격이랑 약간은 좀 벗어나 있는 지금 가치주를 많이 맞아요. 찾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봐야 되지만 여전히 성장을 유의하고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GPU가 이제 약간은 이제 공급이 좀 많아지고 컨슈머 GPU는 특히 뭐 네. 인텔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암호화폐 채굴의 수요는 좀 줄고 있어 가지고 아마 모멘텀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낙 두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랑 자율주행 쪽에서 엔비디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일시적으로 단기 실적은 좋을 거지만 미래에 대해서 약간 조금 기존에 봤던 것보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변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길게 우리 호흡 가지고요. 한번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투자 전략 짜야 할지 앞으로도 저희와 계속 고민을 해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현대자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반도체 산업 전반을 좀 아울러 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